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18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중심의 순매도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계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 발표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인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6.0%를 기록하면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무역 전쟁과 위축된 제조업 경기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IMF와 WB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만나 자유무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생명보험사의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생보사들의 소갈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이 금요일 밤을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권경훈 전문가님 그리고 강민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입니다. 건설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27년 만에요.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우리 시장에서도 좀 위축된 분위기가 조금은 나타내 보였었는데 그래도 건설주들의 움직임은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 정책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 역할도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건설 대표주들 모두 동반 상승의 움직임이 오늘 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혹시 유니클로 광고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유니클로 광고가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애국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유니클로 광고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광고를 살펴보면요,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모델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80년도가 지나기 전, 그러니까 80년도 전이면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비난 여론 형성이 되면서요. 자, 애국 테마주들이 오늘 크게 급등한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5장 들어서 크게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갑니다. 우리 시장을 앞불싸 조금 아쉽게 썼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요, 7개월 연속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진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긴 게요.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는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그래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 총동원해서 속도감 있게 내수, 투자, 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행이요, 지난 7월이었나요? 기준금리 인하했고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자,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이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은행주도 강세 보였지만 지난달 단기 고점 찍고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또 은행의 이익 성장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살펴봤습니다.
네, 아싸인싸 잘 들었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건설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유니클로는 왜 그랬을까요? 유니클로의 도발에 애국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개월째 경기 부진이 판단되면서 반도체 향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을 기대했지만 금리 인하에 은행주의 회복이 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요. 권경훈 전문가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데 어떤 이슈 좀 눈여겨보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오늘 애국 테마주 강세 요소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의 경우 국내에서 이제 7월 달에 가장 핫했던 섹터 가운데 이제 하나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과 같은 반도체 관련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반면 비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좀 조정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반도체 업종의 경우 실제로 국산화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실적이 이게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팩트에 의한 상승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비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만큼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남영비비안,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모나미, 손오공 등등 비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기업인 유니클로의 광고 논란이 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큰 반사익을 봤던 게 의류 업종인 남영비비안이었고요. 상한가를 가는 등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각에서는 이제 불매운동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좀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테마주는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떤 전망보다는 좀 추가적인 움직임에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해당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클로의 광고 도발에 애국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테마주이다 보니까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이제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그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은행의 이익 성장 매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들의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은행 업종들이 저평가 상태인 건 맞기 때문에 저평가를 보고 들어가는 저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상황보다는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뉴스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뉴스에 무조건 종목을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주들을 살펴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은 작년 초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곤 있으나 아직 하락 추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의 반전 시까지는 소액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짧게 잡는 소극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주요 시중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방금 전에 권경훈 전문가께서도 짚어주셨죠. 바로 남영비비안입니다.
자, 유니클로 광고 나오게 되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후장 들어서요, 애국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남영 비비안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쭉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이 소식 터지게 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결국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4,750원 올랐고요. 2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IM텍 가지고 왔는데요. IM텍 역시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팍스넷과 함께요, 블록체인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IM텍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과 또 팍스넷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시장 상한가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1,31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고려시멘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사 소식에서도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 전체적으로 오늘 큰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고려시멘트 종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11.17%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3,235원에 종가 마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살펴보시죠. CJ 대한통운이요, 택배 운임 인상 효과로 인해서 올해 3분기 실적이요, 좀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봤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4.36%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6,500원 상승하면서 15만 5,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되겠습니다. 두산 보시겠는데요. 자, 두산이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을 했죠. 연료전지 사업 부문이랑요, OLED 등 이 소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오늘 동반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같은 경우, 변경 상장한 두산의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 쭉 빠지는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4.5% 미끄러지면서요, 3,800원 내려갔네요. 79,700원까지 내려오면서 8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이자 의류주인 남영 비비안이 급등을 했고요. 또 IMF도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블록체인 신사업 발달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건설 투자 확대 이슈에 고려시멘트도 상승을 했고 3분기 실적 긍정적인 예상에 CJ 대한통운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두산만 인적 분할 소식에 또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은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인사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남영 비비안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이 유니클로의 어떤 광고가 좀 위안부를 모독했다라는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직접적인 반사이익 수혜로 오늘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관련 업종인 신성통상 또한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지금 유니클로의 광고가 90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인 80년 전후를 언급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등 좀 실제 대사와 다른 번역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좀 위안부로 조롱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유니클로 측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7,000원 하던 주식이 불과 일주일 만에 44,000원까지 가는 초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금일 이슈로 인해 재차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런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가라고 하는 건 기대감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의 진위 여부를 현재 떠나서 거래량도 터졌고 상한가도 갔지만 지난주 특징주인 흥구석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이란 유조선 피격 이슈로 상한가를 갔지만 바로 다음 이제 월요일 날인 이제 마이너스 20% 가까운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 비비안 역시 지속적으로 불매에 따른 이제 수혜도 볼 수 있는 반면
일회성 테마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볼 수 있으니 월요일장 움직임 반드시 확인하시고서 좀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권경훈 전문가님은 남영 비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흥구석유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이내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5가지 중에서 한 종목 어떤 걸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두산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네. 두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도 물론 내용에서 포함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사업 부분 2가지를 분할해서 오늘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두산솔루스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전지박을 만드는 기업이고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소경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업회사인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은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지주사인 두산은 마이너스 4.55%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국내외 주식시장을 두루 살펴봐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비해서는 저평가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의 효율성이 아무래도 지주회사가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시장이 그 차이가 심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 다소 불리한 오너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와 소액주주의 무관심 그리고 소극적인 배당 성향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성향 증가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행동주의 투자 등 한국의 자본주의도 계속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지주회사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이 두산퓨얼셀 그리고 두산솔루스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첫날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업회사 대비 지주사에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에서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무료 방송 만약에 참여하시게 되면 또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지금 제 손안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0062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권경훈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죠. 이에 따라서 권경훈 전문가께서 지난주에 파워로직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2%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맞습니다. 바로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와주신 권경훈 전문가십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게 될까요? 역시 오늘도 제가 힌트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강민 전문가께서 역시 금요일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원칙에 입각하여 가지고 오신 종목, 와, 종목 이렇게 길게 있습니까? 자, 총 7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4글자는 이 영어 스펠링을 한국어로 얘기를 해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7글자 여러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 취준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취업 준비생을 줄임하는 말이죠. 이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어딜까요? 이 취준생이면 꼭 이 사이트는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이트인지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취준생과 회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저도 취준생일 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광민전문가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께서 또 나와주셨죠? 권경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역시 권경훈 전문가 급등하는 종목만을 저격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격해 주실 바로 그 종목은 짜잔, 바로 6글자입니다. 이 6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바다에서요, 안테나가 잘 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해상 안테나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굳건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곳일까요? 권경훈 전문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강민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이즈 첫 번째 시간은요.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인 HR. 이 예전에는요. 구인구직을 신문으로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사람인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알아보곤 하잖아요. 그런데 구인구직이라는 게 서로 뭐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뽑고 또 사람은 직장을 구하고 이런 걸로 뭐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사실 어떤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 구인구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1957년에 삼성전자랑 라키화학, 지금 이제 LG화학인데 그 두 회사가 처음으로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97년 이전까지는 일간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을 통해서 이제 구인구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인,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인처럼 매칭 플랫폼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체제가 갖춰지게 됐는데요. 사람인은 구인, 구직자가 서로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채용 정보를 제공해서 쉽고 빠르게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칭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곧 자산이 되는 사업이고 그 자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유입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통산업처럼 원가, 물류, 유통 등의 비용을 수반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제한 없이 투입된 자본 대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 투자비가 좀 발생되지만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없으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익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업종이며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구인 구직은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또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사람인만의 매력이 뭘까 좀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최근에 AI 관련해서 또 열심히 그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넬을 보면은 IM 그라운드 자기소개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IM 그라운드라는 AI에서 나만을 위한 인공지능 맞춤 면접 솔루션을 뭐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인만의 또 메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사람인 HR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 매칭 플랫폼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지속해 오고 있고요. 네. 2015년에 매칭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AI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용 공고를 열람하거나 또는 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추천해주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이 아니라 연결, 추천, 검색 개인화, 연관 검색어, 그리고 자기소개서 분석, 성향 분석 등 플랫폼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서 투자하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신규 사업으로 그 C2C 서비스 거래 오픈마켓 업체인 오투잡을 소규모 합병하면서 개인 간 재능 거래로 대표되고 있는 재능마켓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서 거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뭐 문서 작성, 홈페이지 제작 또는 번역 등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올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건 단위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용 유연화 그리고 뭐 투잡에 대한 니즈 상승 등이 계속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능마켓 시장은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람인 HR이 이번에 인수한 오투잡 같은 경우는 해당 업계에서 2위 업체로서 지금 꾸준히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네. 과정에 있습니다. 네, 업계 1위인지는 몰랐어요. 워낙 사람인이 유명한지는 알았는데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 맞춤 면접 솔루션도 그렇고 사람끼리 연결하는 매칭이 정말 힘든데 이런 구인구직을 잘 매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익 창출이잖아요. 뭐 광고로 수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계속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참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현재 상황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사람인 HR의 매출은 크게 온라인 사업 부문과 오프라인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구인 구직을 올려서 그걸 열람해주고 AI를 통해서 소개하거나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온라인 사업 부문으로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추이에서는 온라인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인재 파견, 헤드헌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는 매출액 절대치 수준은 계속 유지되면서 약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중심으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면 그 해당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연초에 이제 광고 단가 인상을 진행해서 해당의 효과가 계속 진행되고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 공공기관의 공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년 채용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인 HR은 2021년까지 연평균 28%의 이익 성장이 컨센서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는 충분히 투자 매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신생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 지금 또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민 전무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사람인 HR이었습니다.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요, 구인 구직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또 플랫폼사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 구직화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최근 들어서요,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또 여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필요한 공고를 내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공고까지 볼 수는 없게끔 나에게 필요한 공고만 뜰 수 있게끔 AI가 이렇게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 개발 덕에 업계 1위를 사람인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이 매출과 이익이요, 그냥 성장세가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인 HR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강민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네, 사람인 HR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궁금증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사실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더 크다. 그래서 고용이 조금 위축되어 있을 때 이러한 플랫폼 시장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담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경기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확실히 그 채용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뭐 피할 수 없고 굳이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해당의 상황이 발생될 때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수준, 즉 채용이 아예 없는 상태로 그냥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채용하던 것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작게 채용한다. 100명 뽑던 걸 1명 뽑는다.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 경우는 사람인 HR 입장에서는 어차피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 단위로 매출을 받는 개념이라 그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유연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옛날처럼 공채만을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시 채용의 형태로 해가지고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공고를 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대비 매출의 계절성, 즉 채용 시즌에만 매출이 올라갔다 나머지는 좀 감소하는 그런 계절성이 감소하면서 완만해지고 있다. 오히려 더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사이클이 발생되면 상당히 기복이 심한 특징을 보이지만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수시 채용으로 상대적으로 좀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산업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 산업 대비 우위에 있다. 그리고 기업 채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 명을 뽑더라도 이미 광고를 내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 HR, 저희가 언제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해당의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일단 주봉으로 큰 그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인 HR은 금주에 이제 52주 올해 최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기존에 있던 매물대를 뚫고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제시드릴 가격 전략대를 일봉상으로 다시 보자면은 일단 금주에 저희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당의 흐름이 차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금주 종가인 28,700원보다는 조금 하단의 매물대 수준에 걸러놓은 28,100원 수준을 매수가로 제안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019년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의 그 PR 13배를 곱한 수준인 33,000원 수준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가격 조정을 했다가 이번 주에 신고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저점인 26,000원, 그 수준보다 조금 하단을 더 잡아서 25,600원의 손절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서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포인트랑 가격 전략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사람인 HR. 자, 이러한 매칭 플랫폼이 있게 되니까요. 좀 더 쉽게 구인구직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저희가 한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사람인 HR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하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사야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만큼 AI 기술 개발 등에 따라서 최근 맞춤형 채용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기술 개발을 함께 하게 되면서요. 업계 1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꾸준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까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인 HR은 어떻게 가격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짜잔, 여기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매수가는 그대로 28,100원이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26,000원 부근에서 좀 더 하단으로 당겨서 25,600원 부근 오시면 조금 매도 의견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구인구직의 플랫폼이죠. 업계 1위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인 HR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시간은요. 권경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파워로직스가요. 2%대 수익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리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파워로직스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9,500원 선에서 1,500원 선 사이에 단기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워로직스 추천 사유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파워로직스는 꾸준하게 들고 가셔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2,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꾸준히 보유하신 분들 2% 수익을 넘어서 또 제시한 목표가까지 꾸준히 갖고 가시면 좋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스탁세일즈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요.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자, 바다 위 해상용 안테나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점유율이요. 국내 1위도 아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계속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인텔리안 테크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라던가 위성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안테나를 생산 및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주항공 분야 안테나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쪽 사업 분야는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핸드폰이라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나거나 떠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해상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인데요. 해상에서는 육지와 다르게 배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배에서 위성까지 배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신호를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성 추적 기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전파를 직진으로 위성까지 강하게 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인텔리안 테크는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 업체로 현재 시장을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 위에서 네트워크의 통신 여부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해상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시간 육지를 떠나 있는 이제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네트워크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제 선원들이 선실에서도 태블릿 PC나 핸드폰, 노트북 등을 활용을 해서 육지와 이제 별다름 없이 통신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선원의 복지 혜택 및 그다음에 경험이 이제 많은
선원들을 이제 채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쪽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요? 필수 조건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게 느낀 게 태평양 위에서도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이 이렇게 해상 안테나 통신이 잘 되다 보니까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여기 또 기술력이 좋다는 거겠죠. 근데 아까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좀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계에 깨지지 않고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홀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앱이라는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맺으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진 회사입니다. 2021년까지 650개의 5G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에 이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제 야심을 품고 있는데요. 현재 원앱 테스트 위성과 지상 안테나의 통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위성 자동화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 원앱이 이제 현재 1차적으로 2020년도 말부터 북극 지역에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0년 말 서비스 개시에 맞춰서 현재 생산해야 될 초도 물량이 900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약 135억 원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네. 원앱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인해서 그 성장성은 더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의 위성 통신 안테나 도입률이 약 18%에 불과했고요. 네. 상선이라던가 크루즈를 제외한 일반 어업용 선박에는 9%로 채 두 자릿수가 현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성 위성 안테나 이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텐데 이 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의 성장성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파트너십 관계가 돈독하면 독과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영원한 1인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이 독과점을 깨야지 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진입 장벽이 높은 건지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인텔리안테크가 이 사업의 어떤 기술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네. 2019년도에 들어서 좀 빛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게 해상용 안테나와 지상용 안테나입니다. 네. 현재 이제 동사의 매출은 이제 수출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해상용 안테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안테나라고 하는 게 송신, 네. 수신, 주파수의 어떤 대역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네. 다양한 만큼 이 다양한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인텔리안테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용 안테나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블루오션과 같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성장세는 당연히 실적으로 귀결이 되고 2019년도 실적이 현재 1,320억 원으로 굉장히 성장성 있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상용뿐만이 아니라 지상용 안테나의 가파른 성장성에 따라서 매출액이 1,7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금일 재차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설명드리고 싶고 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제 게시판에다가 자세한 사항 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릴 만큼 네.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이 시간이 없지만 정말 강렬한 단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브레이크 없는 성장. 저는 분노의 질주 이런 게 막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고공행진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자신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권경윤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였지? 여러분, 제가 안테나 보낼게요. 혹시 도착하셨나요?
네, 근데 이 안테나가요, 해상 안테나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판넬 봐주실까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안테나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해상 안테나인데요. 이 해상 안테나의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기술력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 볼게요. 글로벌 기업과 함께 원앱이었나요? 파트너십을 또 체결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독과점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최근 있었던 이 기사를 보다 하더라도요. SK증권에서 또 과점 시장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블루오션, 우리가 그렇게 헤매는 블루오션, 거기에다가 성장세까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인텔리안테크, 이렇구나, 관심 종목 한번 넣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권경훈 전문가님, 네. 제가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먼저 봤는데요. 이 차트 보시면요. 최근에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이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다라는 건 앞으로도 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신 건지 아니면 추가 매물에 대해서 쏟아져 나올 그런 위험성은 없다는 건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차익을 실현한 주체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받아내줄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좀 안전하게 넘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리안테크의 경우 이번 주 화요일 날 소폭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힘이 실리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를 더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자체가 블루오션 업종에 독과점을 하고 있고 이제 원액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에 이제 실적으로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 종목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잡아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중요했던 가격인 33,500원에서 이제 36,5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을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냈는데요. 이후에 이번 주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재차 오늘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차주 시장은 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에서 조금 아랫부분인 38,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3,000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중 태워가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간다면 5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만큼 비중 관리 잘 하셔서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가격 전략도 알려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되게 높게 또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인텔리안테크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면서요. 이런 매력이 있었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저랑 함께요. 자, 판넬 봐주시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해상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원앱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니까 독과점의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 블루오션의 산업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 수급 등등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볼게요. 매수가 38,000원 가져가시고 목표가 1차적으로는 43,000원인데요. 계속해서 고점 갱신한다라고 하면 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비중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33,0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상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바로 인텔리안테크. 여러분
질 수 없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